일본 여행 이건 알고 가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일본어의 히라가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우리는 히라가나 발음 위주로 정확하게 발음하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미나상. 일본어 문자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히라가나, 가타가나 다 들어보셨고요. 그리고 미나상 한자까지. 일본어에는 문자가 총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공부하시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우리는 소리 위주로, 의사소통 위주로 공부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미나상, 우리 히라가나의 소리는 뭐가 있을까요? 맑은 소리, 고운 소리, 청음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탁한 소리인 타금이 있는데요. 자, 타금이 되는 이 타금이라는 글자들은 특징이 있는데 오른쪽 어깨 위에 땡땡이 붙어 있어요. 글자의 오른쪽 어깨 위에 이렇게 땡땡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리가 탁해지는구나 이렇게 캐치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요. 탁한 소리인데 반만 탁한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타금이라고 하고요. 반타금의 특징은요. 오른쪽 어깨 위에 동그라미가 딱 붙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동그라미 붙어 있으니까 반만 타금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발음 공부해 볼까요? 하이 갑시다. 자, 지금 나와 있는 글자 여러분 알고 계시는 히라가나 되겠고요. 자, 발음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일본어 발음이 크게 어렵진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요. 한국어와 일본어 이 발음은 다르다. 이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자, 첫 번째 글자는 똑같아요. 두 번째 글자 뭐예요? 이고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글자는 이 가운데 있는 글자들입니다. 계속 가운데 있는 글자들을 계속 볼 거예요. 여러분, 이 글자를 어떤 사람은 우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으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 소리가 바로 으랑 우의 중간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둘 중간에 있어요 라는 표현인데요. 자,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 발음을요. 입을 가볍게 하지 마시고요. 힘을 빼고 가볍게 해보세요. 되게 어색해요 지금. 그쵸? 예요. 그리고 입 안에서 밑에 발음 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으를 가볍게 한 상태에서 입 안에서 으예요. 자, 해볼까요? 미나상 뭐예요? 으예요. 지금 여기가 되게 어색할걸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으 하거나 우 하고 싶거든요. 으예요. 그래서 미나상 한국에 파는 게 우동이고요. 일본에 파는 건 우동이에요. 우동이에요. 요 느낌 잘 기억하시고요. 네 번째 글자 에. 마지막은 오입니다. 그래서 아이으에오 되겠네요. 뭐라고요? 아이으에오. 좋습니다. 계속 갑시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이 글자는요. 기 하시고요. 가운데 글자 미나상 중간 발음이었어요. 뭐예요? 그 입은 하고 입안에서 우였죠. 뭐예요, 미나상? 그 다음 개 마지막 코입니다. 읽어볼게요. 뭐예요? 가키크케코. 다시요. 뭐라고요? 가키크케코고요. 얘는 무조건 카 소리가 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단어 뒤에 있다 하시면은 가키크케코가요. 쌍기역 발음이 나서 까키크케코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계속 가볼까요? 하이. 타금이 나왔습니다. 가키크케코는 오른쪽 어깨 위에 땡땡을 붙여서 타금이 됩니다. 그럼 소리가 어떻게 해요? 탁해지는 거죠. 그래서 발음이 이렇게 나는데요. 가기그게고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자, 한국어로는 가가 적혀 있지만 사실 이 가보다는 훨씬 더 끈적한 소리가 나오거든요. 왜요? 타금이니까요. 그래서 만약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써보세요 라고 한다면 그를 문 상태에서 아를 발음을 하셔야 가 소리가 나요. 자, 여러분 해볼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들키면 안 되고요. 그 느낌만 내는 거예요. 가가 아니고 뭐라고요? 가예요. 끈적한가요? 가예요. 일본어에서는 요거 발음 잘해야 아나운서가 돼요. 가예요. 그쵸?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미나상? 기예요. 끈적하게요. 뭐라고요? 기예요. 그쵸? 그러면 세 번째 발음은요? 그예요. 뭐라고요? 오케이. 네 번째는요? 게 뭐라고요?
게 마지막은요. 고 뭐라고요? 고입니다. 그 발음이 끈적하더라를 여러분이 인식하고 발음하시면 훨씬 더 좋은 발음이 나오겠죠. 아이 넘어갑시다. 이번에는 여러분 사, 시, 수, 세, 소입니다. 자, 요거 가운데 있는 글자 계속 중간 발음 하고 계시죠? 수고요. 선생님, 저는 이 중간 발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실 때는요. 이 글자는 수보다는 스에 더 가까워요. 스에 가까워요. 여러분, 스시지 수시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스시고요. 써볼까요? 이 글자 수, 이 글자 시. 지금 우리 수시 썼어요. 읽어볼까요? 뭐라고요? 수시다. 그쵸? 좋습니다. 자, 사시스세소도 변신할 수 있습니다. 하이 봅시다. 오른쪽 어깨 위에 땡땡 붙은 거 보이나요? 소리가 탁해졌습니다. 자, 탁해지면서 사시스세소가 변신을 하는데요. 짠! 이렇게 변신을 합니다. 사실 제가 책에서는 첫 번째 발음을 이렇게 자라고 적었는데요. 이 자라는 발음이 타금이니까 더 탁하게 해서 사실 영어의 이 z 발음, 자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 발음이 없어서 자에 가장 가깝지만 그 끈적한 느낌을 넣어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미나상? 지다, 그쵸? 세 번째는 z랑 주의 중간 발음이니까 제, 조입니다. 그래서 끈적끈적 발음 자지주제조 이렇게 되겠네요. 좋습니다. 아이 넘어갑시다. 또 청음입니다. 다치주테토 다치주테토 되겠고요. 가운데 발음 항상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미나상 쯔 입으로 으 하면서 입안에서 으 발음이고 쯔고요. 요 발음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데 절대로 추라고 하시면 안 돼요. 너무 어려우실 때는 위로 가세요. 미나상 쯔다 그쵸? 기억하시고. 자, 타치츠테토 역시 타금이 됩니다. 오른쪽 어깨 위에 땡땡을 붙일게요. 그럼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타는 나, 치는 여러분 지, 추는요 즈, 태는요 네, 토는요 노가 됩니다. 이게 어려워요. 다 디가 아니고 다지주대도가 되면서 여러분 보세요. 치에 땡땡이 붙은 거는 시에 땡땡이 붙은 거랑 발음이 똑같아요. 둘 다 지고요. 쯔에 땡땡이 붙은 게 스에 땡땡이 붙은 거랑 발음이 똑같아요. 즈가 됩니다. 그러니까 발음이 똑같은 글자 두 개가 있네요. 잘 따라하고 계신가요? 하이 넘어갑시다. 자, 이제는 나행입니다. 갑시다. 발음이요. 나니느네노 나니느네노 중간 발음 느 되겠고요. 아이 계속 갑니다. 하행입니다. 하히흐헤호 하히흐헤호 되는데요. 하히흐헤호가 정말 변신을 많이 하는 행입니다. 갑시다. 첫 번째는 여러분 오른쪽 어깨 위에 땡땡을 붙여서 타금이 됩니다. 타금이 되면 발음이 비읍이 돼버려요. 하가 바가 됩니다. 그럼 가볼까요? 발음이 어떻게 해요? 바비브베보 바비브베보 한국어의 비읍이랑 발음이 똑같습니다. 근데요 이 하행은 여러분 하이 하나 더 볼까요? 오른쪽 어깨 위에 동그라미가 붙습니다. 자, 동그라미가 붙으면 무슨 타금? 반만 타금, 반타금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서 발음이요 피읍이 되어버립니다. 파가 돼요. 파. 발음해 볼까요? 파피프페포 바피프페포가 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요. 미나상 하이 마행입니다. 읽어볼게요. 뭐예요? 마미무메모 마미무메모 마미무메모고요. 자, 뭐가 나왔으니까 뭐가 들어가는 우리 글자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자, 읽을 수 있습니다. 미나상 똑같은 글자 두 개를 썼어요. 발음해 보세요. 뭐예요? 모모 모모다 그쵸? 자, 모모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 과일의 복숭아가 모모다 그쵸? 좋아하시죠? 모모. 두 번째는 여러분 모모가 무슨 뜻이냐 했더니 우리 다리의 허벅지가 바로 모모예요. 우리 다 모모가 있죠.
선생님, 허벅지 얘기를 왜 하시나요? 일본에 가서 야키토리 드실 때 모모 쿠다사이 하면 닭 다리살이 나옵니다. 그쵸? 복숭아도 되고 닭 다리살도 됩니다. 둘 다 기억하고 가시고요. 아이 계속 갑시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원래는 야, 이, 유, 에, 요인데요. 이랑 에는 우리가 저 위에 아이우에오 해서 했다. 그쵸? 그래서 여기는 야, 유, 요 글자가 3개가 나왔습니다. 선생님, 유 같은 경우는 중간 발음 없나요? 없습니다. 얘는 그냥 유예요. 한국어의 유랑 똑같습니다. 아이 갑시다. 즈기입니다. 아이, 라행입니다. 라리르레로 되겠네요. 같이 발음해 볼까요? 뭐라고요? 라리르레로. 한 번 더 뭐라고요? 라리르레로.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와, 이, 우, 에, 오 되어 있는데요. 저 앞에 있는 와, 와타시, 나 할 때 와다, 그쵸? 이, 우, 에는 우리가 저기 위에 아이우에오에서 했고요. 그 다음 이 오를 볼게요. 이 오는 여러분 조사로만 쓰입니다. 조사로요. 우리나라 말에 을, 를 이럴 때 쓰여요. 그럼 해봅시다. 선생님 을이에요. 선생님이 센세. 선생님을 뭐예요? 센세오다. 그쵸? 쌤 그러면 오뎅 이런 거 할 때는 무슨 오를 써요? 저 위에 있는 아이우에오 할 때 그 오를 써주시면 됩니다. 일반 단어에는 이 오를, 조사 을르에는 이 오를 써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미나상 하이 응입니다. 이 응은 뭐냐? 응은 여러분 일본어의 받침으로 쓰이고요. 한국어로 니은이나 미음이나 이응 발음이 납니다. 일본인한테 물었어요. 응이 니은이니 미음이니 이응이니 이렇게 물었을 때 일본인이 응와 응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응은요. 여러분이 발음하시는 가장 편안한 받침으로 발음할 때 그 발음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받침이란 개념이 나왔으니까 우리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단어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첫 번째 글자가 미나상 니고요. 두 번째 글자는 호 되겠죠. 자, 마지막에 응은 받침이라 그랬으니까 우리 니은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쭉 붙여서 발음이 어떻게 돼요, 미나상? 니혼이다, 그쵸? 선생님, 마지막에 이건 뭔가요? 자, 여러분, 일본어 글자는 한 글자가 한 박자를 가져서 한국말처럼 니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응을 존재를 밝혀주셔야 돼요. 그래서 니혼 이렇게 한 박자의 존재를 밝혀주셔야 돼요. 발음 정확하게요. 자, 두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짠! 먹는 걸로 준비해봤어요. 첫 번째 글자가 뭐예요, 미나상? 우다, 그쵸? 자, 우랑 여러분, 의의 중간 발음, 우고요. 두 번째 글자는 여러분, 도예요. 눈치채셨죠? 그쵸? 여러분, 마지막에 응은 응으로 발음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글자는 뭐가 돼요? 우동이다. 그쵸? 다시 뭐라고요? 우동 되겠네요. 응은 받침으로 쓰이더라.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히라가나 발음까지 쭉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자, 이제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요.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서요. 일본 여행에 필요한 강의 꼭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이!